자, 지구촌 뉴스 이주아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주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요. 한미훈련을 반대했던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로 닷새째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훈련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신 무기와 전술을 시험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쿼드를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결속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훈련의 뭐 규모라든지 또 일정 좀 더 자세한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9일부터 중국 닝샤후이족 자치구 칭퉁샤 전술훈련기지에서 합동 군사훈련인 서부연합 2021을 실시하고 있고요. 중국 서부전구와 러시아 동부군 소속군인 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기간은 오늘 13일까지고요. 양국은 2005년부터 매년 해상합동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비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내륙에서 외국 군대를 불러서 대규모로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칭퉁샤 훈련기지를 러시아군에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양국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합동훈련에서 중국군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처음인데요. 실제로 이번 훈련에 중국의 첨단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등 훈련에 사용되는 무기 가운데 81.6%가 신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신 무기로 전술 경험을 쌓고 러시아와의 군사 공조 수준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합동 훈련의 의미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훈련은 양국이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이 격화하자 지역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의 한 차원 높은 군사훈련을 미국에 과시하려는 성격이 더 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의 주도권 등을 둘러싸고 한창 미국과 긴장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무기와 러시아의 공조를 과시하면서 미국이 우방국을 동원해 압박하는 상황을 중국이 충분히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중국이 그 이번 훈련의 명분으로 삼았던 그 아프가니스탄. 네네. 아프가니스탄은 정작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던 미군은 이달 말이면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현재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세력을 빠르게 넓히고 있는데요. 이대로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수도 카불이 함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전체 34개 주도 가운데 현재 9곳을 점령하면서 아프간 영토의 65%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그간 세가 약했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령했고요. 이후 수도 카불로 진격하는 전략을 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정부군은 대도시 위주로 병력을 집중시켜 방어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교전도 못하고 밀려나는 모양새고요. 이에 따라 수만 명의 피난민이 카불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막 잡음이 들릴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지금 좋거든요. 거기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 움직이지 마시고. 네. 그나저나 이 탈레반이 이 아프간을 점령하는 속도가 이게 뭐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도 예상을 초월하는 탈레반의 진격 속도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주둔미군을 9월에 철수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던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미국 행정부는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하고요. 애초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기까지는 이군 사실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요? 잠시만요. 네. 지금 또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네. 미군 철수 뒤에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평가했다 이거죠? 네네네. 예, 계속 이어주시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인력 요소인데 오신 것에 따르면 미 당국자 중 한 명은 한 달 이내, 또 다른 한 명은 90일 이내에 수도가 함락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주아 리포터, 지금 네,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아, 그런가요? 예. 전화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일단 계속 좀 이어가 보다가 또 좀 잡음이 들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철수 계획에 변동은 없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의 철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계획대로 이달 말 아프간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군 철수가 완료되는 이달 31일까지만 공습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고요. 앞으로도 아프간 공군을 위한 공중 지원과 아프간군에 대한 식량, 장비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괜찮은데 전화 상태. 네. 다음 소식 조심스럽게 전해주시죠.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의 산불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번에는 산사태 소식입니다. 인도 북부 히마찰 프라데시주의 킨나우르 지구에서 현지 시간으로 11일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군경 합동구조팀의 현장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신 11구가 발견됐고 여전히 60여 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로에는 20명에서 40명이 탑승한 버스와 트럭 등 여러 대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200여 명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무너져 내린 토사의 양이 많은 데다 추가 산사태 위험도 있어서 작업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에서는 몬순 계절인 6월부터 9월 사이에 산사태와 홍수로 인한 재난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지난달에도 몬순이 불러온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약 150여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아이고 참. 왜 이렇게 그 재해가 요새 많이 일어나는지 걱정입니다. 네네. 자, 마지막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마지막 소식. 네, 마지막 소식은 얼마 전 마침표를 찍은 도쿄올림픽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 나고야 가와무라 시장이 지난 4일 나고야 시청에서 소프트볼 고토미우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을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토 선수가 자신의 금메달을 가와무라 시장 목에 걸어줬고 가와무라 시장은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뒤 금메달을 깨무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메달을 닦지도 않은 채 그대로 고토 선수에게 돌려줬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사회에서 가와무라 시장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선수가 어렵게 따낸 소중한 메달을 이로 깨물어 자국을 내는 행위 자체도 문제였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전염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침까지 묻혀놨기 때문입니다. 나고야 시청에는 비난 전어가 쇄도했고요. 이튿날 가와무라 시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 올림픽위원회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IOC와 협의해 가와무라 시장이 깨문 고토미우 선수의 금메달을 새 것으로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이게 잘 지어야 돼요. 가와무라, 갖고 와 물어라. 물어라. 가와무라 시장 이렇게 되잖아요. 이름을 물지 마라 이렇게 줘야지. 이게 뭡니까 시장이. 참 아무튼 오늘 좀 중간에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양해해 주셨고 마지막에도 좀 깔끔했습니다. 전화 상태. 좋았고요. 다행입니다.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구촌 뉴스 이주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